최근 몇 주 전에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주 안에 혈압을 20, 30, 심지어 4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속에 하나의 스위치, 하나의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온 상태로 고착되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위험하게 높게 유지됩니다. 이 스위치를 오프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면 전체 심혈관 시스템이 재설정됩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인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20년 넘는 경력 동안 이런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4개, 5개, 6개의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안 되던 환자들이 이 스위치를 뒤집는 법을 배운 후 몇 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고 몇 달 만에 약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 그 스위치가 위험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던 이유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스위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스위치를 온 상태로 유지하는 7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한 프로토콜과 함께 이 스위치를 끄는 7가지 입증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현재 혈압 수치를 적어주세요. 숫자만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그의 이야기는 이 스위치가 수년간 온 상태로 고정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윌리엄은 저를 찾아왔을 때 69세였습니다. 퇴직한 회계사로 40년 결혼 생활, 성인 자녀 둘을 둔 사람이었는데 혈압이 178, 104였어요. 6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처음엔 한 알, 그 다음 2알, 3알로 늘어났죠. 제가 만났을 때는 매일 4가지 다른 혈압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ACE 억제제, ARB,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였어요. 의사들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약 조합 변경, 용량 조절, 한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ACE 억제제 용량 증가, 베타 차단제 추가까지.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혈압이 약간 내려가 172, 100 정도는 됐지만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약 부작용으로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뇨제 때문에 1시간마다 때로는 더 자주 소변을 봐야 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ACE 억제제는 지속적인 마른 기침을 유발해 미치겠더군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발목 부종을 일으켰고, 베타 차단제는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윌리엄은 좌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죠. 처방대로 약을 정확히 먹고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소금 섭취도 조심하고 가능할 때 운동도 해요. 왜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거죠? 저는 윌리엄에게 평소 하루 일과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 루틴이 아니라 감정 상태, 스트레스 수준, 하루 동안의 정신 패턴을요. 윌리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하게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머릿속이 이미 바쁘게 돌아가요. 건강 걱정, 오늘 뇌졸중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퇴직 후 재정 문제, 이혼 중인 아들 걱정까지. 20분 동안 누워서 심장이 이미 쿵쾅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다 폰을 집어들고 바로 뉴스를 확인해요. 정치, 범죄, 재난 등 화나게 만들 내용만 골라보게 되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죠. 아침 식사 시간쯤 되면 이미 긴장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부인과 사소한 일로 다투기 일쑤였어요. 저녁 메뉴, 장모님 댁 방문 여부, 정치 이야기 같은 하찮은 주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긴장이 쌓였습니다. 오전에는 뉴스를 더 보며 더 화나고, 더 불안하고, 더 화가 났어요. 혈압을 여러 번 재는데 높게 나오니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가고, 악순환이었죠. 오후에는 지속적인 긴장으로 지쳤지만 이완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턱이 악물리고 머리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뉴스,
더 많은 걱정, 저녁 식사 때 다툼, 잠자리에 누워도 머리가 멈추지 않아 잠들기 어려웠어요. 결국 새벽 1, 2시에 잠들고 오전 5시에 심장 쿵쾅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수면질이 나빴고 피곤하게 깨어나 다시 같은 순환이 반복됐죠. 이런 생활이 수년간 이어졌고 그의 혈압은 이를 완벽히 반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고 절대 내려가지 않고 고착 상태였어요. 저는 윌리엄에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윌리엄, 당신의 혈압약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약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몸속에 이 약들을 무효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심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인데 당신의 경우 이 시스템이 수년간 최대 출력으로 작동 중입니다. 비상 모드로 고착된 상태예요.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동시에 6가지 메커니즘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약들은 이 6 메커니즘 모두와 싸우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윌리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시스템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교감 신경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투쟁 도피 반응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험 시 싸우거나 도망칠 때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몸의 비상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켜지면 즉시 강력하게 여러 작용을 합니다. 먼저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방출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심박을 빠르고 세게 만듭니다. 박동마다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게 해 심박 출량이 증가합니다. 둘째, 이 호르몬들은 전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동맥과 소동맥이 좁아져 저항이 커집니다. 저항이 크면 혈액을 밀어내는데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하죠. 셋째, 교감 신경계는 신장에서 시작되는 호르몬 연쇄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되면 신장이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하게 되고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같은 크기에 관해 더 많은 양이 차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교감 활성화는 부교감 신경계를 억제합니다. 부교감은 반대 역할로 휴식과 소화 시스템입니다. 활성화되면 심박이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되며 혈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교감이 부교감을 끄면 브레이크가 사라집니다. 엑셀만 밟는 상태예요. 다섯째, 만성 교감 활성화는 코르티솔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혈관을 압력 상승 신호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교감 활성화는 시간이 지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신장에 더 많은 나트륨 보유를 지시해 또 다른 압력 상승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따라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6 메커니즘이 동시에 혈압을 밀어 올립니다. 약이 한두 가지만 차단할 수 있어도 모두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약을 먹어도 혈압이 높게 유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시스템이 실제 비상 상황에서만 잠깐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곰에게 쫓기거나 교통사고 같은 진짜 위험 시 켜졌다가 위험이 지나면 꺼져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됐어요. 짧은 활성화 후 비활성화죠. 문제가 되는 건 시스템이 ON 상태에 고착될 때입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하루 종일 만성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윌리엄에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지속적 걱정, 나쁜 수면, 염증성 식단, 운동 부족, 뉴스 소비, 다툼 등이 모두 교감 신경계를 계속 활성화시켰습니다. 윌리엄의 교감 시스템은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때로는 수면 중에도 85, 90% 수준으로 작동했습니다. 하루 18도 2시간 높은 교감 긴장 상태였어요. 어떤 혈압약도 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교감 신경계를 끄는 스위치를 ON에서 OFF로 바꾸는 7가지 방법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완 팁이나 스트레스 관리 조언이 아닙니다. 교감 긴장을 측정 가능하게 줄이고 부교감 긴장을 높이는 생리적 개입입니다. 연구로 입증된 특정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죠. 하지만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중요한 점을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교감 활성화에는 급성과 만성 두 유형이 있으며 각각 다른 문제이므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급성 교감 활성화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사건, 다툼, 나쁜 소식, 아슬아슬 교통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교감이 급격히 치솟아 심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등합니다.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 후 내려갑니다. 급성용 방법은 즉시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비상 개입입니다. 만성 교감 활성화는 다릅니다.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본 교감 긴장이 하루 종일 높아요. 낮은 수준의 비상 대응 상태가 지속됩니다. 만성용 방법은 몇 주, 몇 달 일관되게 실천해 기본 신경계 긴장을 재설정하는 일상 습관입니다. 급성 스파이크 시 즉시 대처할 급성 방법과 스파이크 빈도 강도를 줄이는 만성 방법 둘 다 필요합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알려주세요. 갑작스러운 혈압 급등이 주라면 acute라고 쓰세요. 항상 높다면 chronic, 둘 다라면 both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급성 교감 차단 첫 번째 방법부터 가르쳐 드리죠. 교감 활성화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10밤 30초 안에 작동합니다. 다이빙 반사 재설정입니다. 작동 원리와 강력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얼굴을 차가운 물에 담그면, 특히 코 주변, 이마, 눈 주위에 차가운 물이 닿으면 신경계에 내장된 고대 반사가 촉발됩니다. 모든 포유류에 있는 반사로 포유류 다이빙 반사 또는 잠수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익사 방지를 위한 반사예요. 반사가 활성화되면 즉시 자동으로 여러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심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0초 안에 23시회 정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다이빙 섬액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지혈관이 수축됩니다. 팔다리 혈류를 줄여 심장과 뇌 같은 주요 장기의 혈액을 보존하죠. 셋째, 혈압의 결정적인 변화로 교감에서 부교감 우위로 크게 전환됩니다. 얼굴에 차가운 물이 닿는 걸 잠수 신호로 해석해 즉시 보존 모드로 전환합니다. 교감이 꺼지고 부교감이 강력히 활성화되죠. 이 반사의 장점은 자동이라는 점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면 무조건 촉발됩니다. 정신 집중이나 연습이 필요한 방법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매번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물이 차가워야 합니다. 차가울수록 좋고 실온 물은 안 됩니다. 진짜 차가운 물, 이상적으로 얼음물이 필요해요. 냉기 자체가 반사를 강하게 유발합니다. 또한 얼굴을 완전히 담가야 해요. 물을 튀기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이마, 코, 다리, 눈 주변 같은 특정 부위에 지속 접촉이 필요하고 이 부위의 냉기 민감 신경 말단이 가장 많습니다. 도로시의 사례를 들려드리죠. 이 방법의 힘을 보여줍니다. 도로시는 71세였고 불안 유발 혈압 급등이 있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혈압이 180, 185, 때로는 190, 105, 110까지 치솟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에 압박감이 들며 불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뇌졸중 의심으로 응급실을 3번 찾았지만 매번 정맥약으로 혈압을 낮추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뿐 근본 해결책은 없었어요. 저는 도로시에게 다이빙 반사 재설정을 가르쳤습니다. 급등이 시작되거나 불안과 압박이 쌓일 때 즉시 주방이나 욕실로 가서 큰 볼에 가능한 한 차가운 수돗물을 채우고 얼음을 넣으라고 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얼굴을 얼음물에 담그고 15초 세라고 했습니다. 도로시는 황당해했어요. 얼음물에 얼굴 담그는 게 혈압을 낮춘다고요? 터무니없네요. 저는 다이빙 반사와 자동 부교감 활성화, 심박 혈압 입증된 감소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보라고 효과를 느끼면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했죠. 이틀 후 도로시가 전화했습니다. 그날 아침 급등이 있었는데 불안이 쌓이고 머리 압박, 심장 빨라짐을 느끼고 911 대신 배운 대로 했어요. 큰 믹싱 볼에 차가운 수돗물 채우고 얼음 반 트레이 넣고 숨 참고 얼굴 담갔다가 15초 세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충격에 바로 빼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싱크대 앞에 서서 느꼈습니다. 백기임 1-2보였던 심박이 급격히 느려지고 쿵쾅거림이 줄고 머리 압박이 풀리고 불안이 9에서 4로 떨어졌어요. 얼굴 닦고 바로 혈압 재보니 얼음물 전 182, 108에서 30초 후 105mg G94로 수축기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시 15초 담그고 재보니 148.88, 또 8포인트 내려갔어요. 세 번째 후 142.84로 총 3분 만에 182, 108에서 142.84까지 떨어졌습니다. 도로시는 울면서 전화했어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죠. 수년 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주는 도구를 얻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도로시는 급등 시장마다 수십 번 이 방법을 썼고 매번 효과를 봤습니다. 처음만큼 극적이진 않아도 항상 15, 30포인트 낮췄어요. 더 좋은 건 몇 달 후 급등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 점입니다. 급등을 멈출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불안이 줄고 스파이크 자체가 덜 생기는 선순환이 됐습니다. 지금 당장 얼음물이 준비 안 됐다면 못하시겠지만 영상 끝나고 꼭 시도해보세요. 주방 가서 큰 볼에 가장 차가운 물 채우고 얼음 넣고 15초 얼굴 담그세요. 심박 변화와 교감에서 부교감 전환을 느껴보세요. 한 번 경험하면 효과를 아실 겁니다. 시도 후 댓글에 works 또는 didn't work 적어주세요.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한 큰 볼에 가장 차가운 물 채우고 얼음 추가. 볼 앞에 몸 숙이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이마눈 부위 적시며 얼굴 담그고 15초 세기. 빼고 정상 호흡. 필요시 최대 3번 반복. 한 번당 85포인트 추가 하락. 총 몇 분 안에 25, 40포인트 가능. 안전주의. 심장 리듬 문제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급격한 심박 감소가 일부에서 부정맥 유발 가능. 녹내장 있으면 의사 확인하세요. 숨 참는 동안 압력 변화가 안압에 영향 줄 수 있어요. 중증 폐질환 있으면 숨 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전하지만 걱정되면 의사와 확인하세요. 이제 급성 교감 차단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발살바 재설정이라고 합니다. 병원 심장 전문의들이 특정 부정맥 멈추는 데 쓰는 방법으로 교감 긴장과 혈압도 강력히 낮춥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폐를 완전히 채우고 깊게 숨 들이마신 후 참고 매우 힘든 배변처럼 세게 힘줍니다. 이 힘주기를 발살바 기동이라고 해요. 흉곽과 복강에 상당한 압력을 만듭니다. 이 압력은 여러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먼저 심장 주변 주요 혈관, 대동맥, 대정맥, 폐혈관을 압박합니다. 압박되면 병 내 압력 센서인 압수용기, 바로레셉터가 높은 압력을 감지합니다. 이는 혈압 조절 시스템 일부로 높은 압력을 감지하면 뇌간에 압력이 위험하게 높다, 즉시 낮춰라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이에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 주요 신경으로 활성화되면 아세틸콜린을 심혈관계 전체에 방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심박 느려지라고 혈관 이완하라고 지시하고 교감 활동을 차단합니다. 결과는 즉시 강력합니다. 심박 감소, 혈압 하락, 교감 시스템 꺼짐. 대부분이 발살바를 잘못합니다. 힘을 약하게 또는 짧게 주고 효과 없다고 생각하죠. 압수용기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미주 반응을 유발하려면 최소 15초, 이상적으로 20초 동안 상당한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한 최대 힘은 아니고 단단하고 지속적인 압력입니다. 로버트 사례를 말씀드리죠. 68세로 스트레스 상황, 부인과 다툼, 보험사 전화, 나쁜 뉴스에서 혈압 급등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오면 185, 190, 때로는 195, 100, 객골심까지 치솟아 뇌졸중 위험이 높았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발살바 재설정을 가르쳤습니다. 급등 시작되거나 스트레스 쌓이고 심박 빨라지면 즉시 멈추고, 전화 중이면 기다리라고 하고, 다툼 중이면 잠시 멈추고, 앉아서 폐 완전히 채우고 숨 참고 복근 조여 흉복부에 강한 압력 만들고 20초 세라고 했습니다. 10에서 포기하거나 15에서 풀지 말고 끝까지요. 로버트는
보험사 전화 중 청구 거부로 화가 쌓여 얼굴 뜨거워지고 심장 빨라지는 급등을 느끼고 대표에게 잠시만요 하고 전화 내려놓고 앉아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세게 힘주며 1부터 20까지 셌습니다. 풀고 정상 호흡 후 전화 들고 보니 강렬한 분노가 사라지고 좌절감이 9에서 4로 줄고 사고가 명확해졌습니다. 통화 끝내고 혈압 재보니 발살바 전다툼 중 재서 더 화났던 108/80 106에서 후 160/94로 수축기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감정 재설정도 압력 하락만큼 같이 있었죠. 이후 몇 달 로버트는 급등 올 때마다 멈추고 앉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20초 힘주기를 자동적으로 했고 일관되게 효과 봤습니다. 다이빙 반사와 함께 급성 급등의 두 강력한 도구를 가졌어요. 지금 함께 발살바 연습해보죠. 느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안전주의, 심장 질환 있으면 건너뛰세요. 녹내장, 탈장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해당 안 되는 분들은 편히 앉아서 깊게 숨 들이마시고 폐 완전히 채우세요. 좋습니다. 이제 숨 참고 복근 조여 흉복부 압력 만드세요. 세고 있습니다. 1, 2, 3, 4, 5 계속 유지. 6, 7, 8, 9, 10 절반 왔어요. 포기 말고. 1, 1, 13, 14, 15 압력 강하게. 16, 7, 7, 9, 20 풀고 정상 호흡하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기동 중 얼굴 붉어지고 머리 흉부 압박 느껴졌을 겁니다. 이제 정상 호흡하면서 심박 느려진 걸 느끼세요. 손목 맥박 짚어보세요. 발살바 전보다 느립니다. 이것이 미주 활성화, 부교감 켜지고 교감 꺼지는 거예요. 실제 급등 상황에선 25, 30포인트 하락 가능합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앉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20초 힘주며 머릿속으로 세기. 풀고 30, 60초 정상 호흡. 혈압계 있으면 확인. 여전히 높으면 최대 3번 반복. 대부분 한두 번으로 급등 크게 줄입니다. 이제 급성 교감 차단 3번째 방법입니다. 공황과 불안 유발 급등에 특화된 478 비상호흡입니다.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해 신경계 효과가 광범위하게 연구된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기입니다. 이 타이밍이 교감 활동 차단과 부교감 활성화를 일으킵니다. 먼저 숨 참기. 들이마신 후 참으면 혈중 이산화탄소가 약간 쌓입니다. 위험 수준은 아니고 약간만요. 이 미세 CO2 증가가 이완 반응을 유발합니다. 몸이 대사율 느려지라고 신호를 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둘째, 길게 내쉬기. 8초 내쉬기는 4초 들이마시기의 2배로 1.2 비율을 만듭니다. 이 비율이 미주신경을 강력히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내쉬기 때 가장 자극되는데 8초 내쉬기가 깊은 부교감 우위를 만듭니다. 셋째, 입 내쉬기. 입술 오므리고 내쉬면 약간 저항이 생겨 내쉬기가 길어지고 횡격막 활성화가 커집니다. 횡격막은 미주신경과 연결돼 강한 횡격막 활성화는 강한 미주 활성화입니다. 숨 참기, 길게 내쉬기, 입 호흡 조합이 공황과 교감 활성화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호흡법 중 하나입니다. 마가렛 사례를 들려드리죠. 73세로 중증 건강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증상, 가슴 통증, 어지럼증, 손 저림이 생기면 바로 최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뇌종양 등 공황이 급격히 커져 심박 빨라지고 혈압 치솟고 증상 더 생겨 악순환됐습니다. 1년간 응급실 6번 찾았지만 매번 이상 없다고 불안이라고만 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공황 발작마다 혈압이 170, 180 이상으로 치솟아 실제 위험했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478 비상호흡을 가르쳤습니다. 공황 시작되거나 공포와 신체 증상 연쇄가 시작되면 모든 걸 멈추고 앉아서 눈 감고 4사이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공황 순환을 끊을 거라고요. 마가렛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흡으로 공황 멈춘다고요? 진짜 공황 올 때 호흡법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일반 호흡법이 아니라 신경계 활동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특정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공황 때 한번 시도해보라.
안 되면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가렛은 혼자 집에 있다가 가슴에 이상한 찌름 통증을 느꼈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통증에 바로 심장마비 생각하고 공황 시작됐습니다. 심박 빨라지고 가슴 증상 더 생기고 공황 커졌습니다. 911 부르거나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배운 걸 떠올리고 소파에 앉아 눈 감고 4, 7, 8 시작했습니다. 코로 1, 2, 3, 4, 참기 1, 2, 3, 4, 5, 6, 7, 입으로 1, 2, 3, 4, 5, 6, 7, 8. 한 사이클 후 공황 여전했지만 10중 8 정도였고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후 6으로, 세 번째 후 4로, 네 번째 후 2로 떨어졌습니다. 총 90초 정도 만에 공황이 관리 가능해졌습니다. 115였던 심박이 82로 떨어졌고 사고가 명확해져 가슴 찌름이 근육 긴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압은 공황 피크 때 176b에서 478 후 15288로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가렛은 그날 나중에 전화해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공황을 멈췄다고요. 순환을 끊고 효과 있는 도구를 가졌다고요. 이후 몇 달 수십 번 썼습니다. 일찍 잡으면 1절 사이클로 충분했고 늦어도 몇 분 하면 항상 도움이 됐습니다. 공황 줄이고 혈압 낮췄습니다. 지금 함께 478 호흡 4사이클 연습해보죠. 제가 세드릴게요. 편히 앉으세요. 눈 감아도 좋고 배에 손 올려 깊은 호흡 집중해도 좋아요. 첫 사이클 코로 들이마시기 1, 2, 3, 4, 참기 1, 2, 3, 4, 5, 6, 7, 입으로 내쉬기 1, 2, 3, 4, 5, 6, 7, 8. 두 번째 사이클 코로 1, 2, 3, 4, 참기 1, 2, 3, 4, 5, 6, 7, 입으로 1, 2, 3, 4, 5, 6, 7, 8. 세 번째 코로 1, 2, 3, 4, 참기 1, 2, 3, 4, 5, 6, 7, 입으로 1, 2, 3, 4, 5, 6, 7, 8. 네 번째 마지막 코로 1, 2, 3, 4, 참기 1, 2, 3, 4, 5, 6, 7, 입으로 1, 2, 3, 4, 5, 6, 7, 8. 완벽합니다. 눈 뜨세요. 느낌 어떠신가요? 더 차분하고 중심 잡히고 심박 느려졌죠? 이 변화가 실제 측정 가능한 교감에서 부교감 전환입니다. 방금 저와 함께해서 즉시 진정 효과 느끼셨다면 댓글에 @3부 파워웍스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느끼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478 호흡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급성 공황이나 스트레스 시 최소 아사이클, 필요 시 최대 벌사이클, 어디서나 앉거나 서거나 누워서 눈 뜨거나 감고 가능. 핵심은 타이밍 유지예요. 4 들이마시기, 7 참기, 8 내쉬기. 서두르지 말고 일정하게 세세요. 다이빙 반사, 발살바, 478 호흡. 이 세 가지가 급성 교감 급등 비상 키트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공황 오거나 강한 스트레스 올 때 하나나 모두 사용하세요. 몇 분 안에 작동해 20, 40포인트 빠르게 낮춥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 더 큰 문제는 만성 교감 활성화입니다. 하루 종일 기본 교감 긴장이 높아요. 급성 스트레스 없어도 교감이 너무 뜨겁게 작동합니다. 이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일상 실천이죠. 만성 교감 재설정 네 번째 방법은 심박 변이도 일관 호흡입니다. 기본 교감 긴장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일상 실천입니다. 심박 변이도 HRB가 뭔지, 왜 훈련이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박동간 강역이 계속 변합니다. 이 변이를 심박 변이도 HRV라고 합니다. HRV가 높으면 심장이 변화하는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필요시 빨라지고 적절할 때 느려집니다. 높은 HRV는 강한 부교감 긴장과 건강한 신경계 균형을 나타냅니다. HRV가 낮으면 심장이 경직된 패턴으로 뜁니다. 이는 교감 우위, 스트레스 모드 고착을 의미합니다. 만성 고혈압 환자는 거의 항상 HRV가 낮습니다. 72, 73, 72, 73처럼 변이가 거의 없어요. 이 경직은 자율신경 기능장애 마커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정확히 분당 6회 호흡 5초 들이마시기, 5초 내쉬기 지속으로 HRV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도로 호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심박 변이가 호흡과 동기화됩니다. 들이마실 때 약간 올라가고 내쉴 때
약간 내려가는 부드러운 파도 패턴이 됩니다. 이 동기화 상태를 일관초헤렌스이라고 합니다. 매일 일관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계를 훈련합니다. 기본 HRV를 높이고 부교감 긴장을 강화하며 교감 우위를 줄입니다. 연구는 방대하고 압도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20분 일관 호흡이 8-1비주의 15포인트 혈압 감소를 보였고, 이는 혈압약 하나 추가와 맞먹습니다. 약과 달리 혜택은 시간이 지나 계속 쌓입니다. 윌리엄은 매일 아침 일관 호흡을 했습니다. 알람을 20분 일찍 맞추고 깨어나서 폰 보지 않고 뉴스 켜지 않고 편한 의자에 앉아 코로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기를 20분 120회 했습니다. 타이밍 유지에 앱 삐소리 도움받았어요. 첫 주엔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계속 방황하고 색이 잃고 산만해져 시간 낭비 같았죠. 하지만 최소 3주는 버티라고 했습니다. 신경계가 적응하는데 그 정도 걸리거든요. 둘째 주엔 쉬워졌고 생각 방황은 줄었어요. 셋째 주엔 이 아침 시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차분하고 재설정하는 시간이 됐죠. 넷째 주엔 변화 느꼈습니다. 기본 불안 수준이 줄고 아침에 바로 생각 경주가 없었어요. 8주째엔 약 조절 전에도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일관 호흡이 혈압에 미치는 메커니즘은 다층적입니다. 먼저 미주 긴장 증가, 미주신경이 더 강하고 반응성 좋아집니다. 둘째, 압수용기 민감도 개선으로 압력 센서가 압력 조절 더 잘합니다. 셋째, 코르티솔 감소로 기본 스트레스 호르몬 줄어듭니다. 넷째, 내피 기능 개선으로 혈관 암벽이 더 잘 작동해 강력한 혈관 이완제인 산화질소 더 생산합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함께 혈압을 낮춥니다. 함께 일관 호흡 3분 18회 연습해보죠. 실제는 20분이지만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주 편히 앉으세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호흡이어야 해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로 들이마시기 1, 2, 3, 4, 5 코로 내쉬기 1, 2, 3, 4, 5. 두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세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네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다섯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여섯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1, 3 완료. 지금 일관 만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여덟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아홉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열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열한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열두 번째 1, 2, 3, 4, 5 내쉬기 1, 2, 3, 4, 5. 2, 3 완료. 신경계가 균형으로 이동 중입니다. 열세 번째 1, 5, 3, 4, 5 내쉬기 1, 5, 3, 4, 5. 열네 번째 1, 9, 3, 4, 5 내쉬기 1, 9, 3, 4, 5. 열다섯 번째 1, 9, 3, 4, 5 내쉬기 1, 5, 3, 4, 5. 열여섯 번째 1, 9, 3, 4, 5 내쉬기 1, 5, 3, 4, 5. 열일곱 번째 1, 5, 3, 4, 5 내쉬기 1, 5, 3, 4, 5. 열여덟 번째 마지막 1, 9, 3, 4, 5 내쉬기 1, 5, 3, 4, 5. 훌륭합니다. 3분 느낌이 이렇습니다. 차분하고 중심 잡히고 균형 잡힌 상태죠. 매일 아침 20분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고 만성교감 우위에서 건강한 균형으로 이동합니다. 솔직히 댓글 달아주세요. 매일 아침 20분 일관 호흡할 수 있나요? Yet 또는 No라고 써주세요. 일상 노력 기꺼이 할 분이 누군지 보고 싶습니다. 프로토콜은 매일 20분. 가장 좋은 건 아침에 폰이나 뉴스 보기 전 등받이 있는 의자에 편히 앉기. 타이머나 앱으로 분당 6회 타이밍 유지.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기. 부드럽고 쉽게 강제하지 말기. 처음 20분 부담스럽다면 10분부터 시작해 늘리세요. 지속성이 기간보다 중요합니다. 가끔 20분보다 매일 10분이 낫습니다. 이제 만성교감 재설정 5번째 방법입니다. 자율훈련과 점진적 근육 이완입니다. 대부분 점진적 근육 이완 들어보셨을 텐데 자율훈련의 대부분 잘못합니다. 호흡 요소 없이 단순 긴장 이완만 하죠. 최대 교감 차단을 위해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들이마실 때 각 근육군 긴장하기.
의도적으로 교감 활성화합니다. 천천히 내쉴 때 근육 완전히 풀기. 부교감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두 상태 차이를 신경계가 인식하도록 훈련합니다. 시간이 지나 스위치에 의식적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발부터 시작. 발가락 꽉 구부리며 5초 들이마시기. 교감 활성화와 긴장 느끼기. 완전히 풀고 10초 내쉬기. 부교감 활성화와 이완 느끼기. 내쉬기가 들이마시기 2배로 1.2 비율이 미주 활성화를 최대화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복부, 가슴, 팔, 어깨, 목, 얼굴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 각 근육군 동일 패턴. 5초 긴장 풀 들이마시기, 10초 이완 풀 길게 내쉬기. 전체 11비분 소요. 이 방법의 힘은 대조입니다. 긴장과 들이마시기로 의도적 교감 만들고 바로 이완과 길게 내쉬기로 부교감 전환합니다. 이 대조가 신경계의 전환을 가르칩니다. 자율신경계 근력 훈련 같아요. 윌리엄은 매일 저녁 취침 전 이걸 했습니다. 2가지 목적이었죠. 먼저 하루 쌓인 근육 긴장, 만성 스트레스에서 오는 어깨 목턱 긴장, 풀기. 둘째, 수면 개선. 깊은 이완 상태가 잠들기 쉽게 하고 좋은 수면은 좋은 혈압입니다. 수면 중 혈압은 10-20% 떨어져야 해요. 수면 나쁘면 야간 디핑 잃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이 윌리엄 수면질 크게 개선했습니다. 6주 밤마다 실천 후 윌리엄은 낮에 교감 활성화 느끼게 됐습니다. 어깨 긴장, 턱 악물림 느끼고 의식적으로 풀며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이 인식과 통제력이 변혁적이었습니다. 신경계에 좌우되던 상태에서 주도권을 가졌죠. 프로토콜은 매일 밤 취침 전 조용한 공간에서 누워서 또는 매우 편한 의자에 앉기. 각 근육군 체계적으로 진행. 5초 긴장 플러스 들이마시기. 10초 이완 플러스 느린 내쉬기. 근육군 건너뛰지 말기. 전체 순서 중요. 끝난 후 2-3분 깊은 이완 상태 즐기기. 6번째 만성 교감 재설정 방법은 미주 긴장 강화입니다. 미주 신경은 근육 같아요. 자극할수록 강해집니다. 강한 미주 긴장은 강력한 부교감 통제, 교감 활성화 차단 능력 크게 개선합니다. 미주 긴장 강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냉기 노출, 세게 가글, 큰 소리로 노래 허밍. 모두 미주 신경 활성화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빈폐 숨 참기입니다. 작동 원리와 효과 이유입니다. 완전히 내쉬고 폐 비우기. 이제 빈폐 상태로 편안하게 가능한 한 오래 참기. 헐떡거릴 때까지가 아니라 강한 호흡 욕구 느낄 때까지. 사람에 따라 20초 또는 40초. 마침내 코로 천천히 부드럽게 들이마시기. 빈폐 숨 참기 동안 혈중 이산화탄소 쌓입니다. 불편하지만 들이마신 순간 미주신경이 강력히 활성화됩니다. CO2 쌓임과 호흡 안돼 반응하죠. 이 강한 활성화가 미주신경 바이셉 컬 같아요. 훈련 자극입니다. 매일 한 번 5번 하면 몇 주의 기본 미주 긴장 증가합니다. 직접 미주 긴장 측정 연구에서 규칙적 실천으로 개선 보였고 증가된 미주 긴장은 혈압 통제 직접 개선합니다. 윌리엄은 아침 루틴에 미주 숨 참기를 추가했습니다. 20분 일관 호흡 직후 5번. 완전히 내쉬고 빈폐로 강한 호흡 욕구까지 참고 천천히 들이마시기. 32열 60초 휴식 후 반복. 3주 안에 안정시 심박 떨어짐 느꼈습니다. 원래 76이었는데 68로. 낮은 안정시 심박은 미주 긴장 증가 직접 마커예요. 미주 긴장 증가하면서 이후 몇 달 혈압이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프로토콜은 매일 5번 숨 참기. 일관 호흡 후나 다른 일관된 시간에. 입으로 완전히 내쉬고 폐 비우기. 진행 추적하려면 타이밍 제도 좋음. 체력에 따라 보통 21분 60초 강한 호흡 욕구까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기. 30묘뉴 60초 휴식. 5번 반복. 안전주의. 어지럽거나 멍하면 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시간 줄이세요. 도전적이지만 위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한번 미주 숨 참기 연습해보죠. 정상적으로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쉬세요. 폐 비우기. 필요하면 여기서 영상 멈추세요. 빈 폐로 참기.
제가 세지만 언제든 멈추세요. 5초, 10초 욕구 쌓이는 거 느껴지죠? 15초, 20초 불편해지기. 시작. 25초, 30초. 아직 참는 분 잘했어요. 35, 40. 충분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헐떡거리지 말고 부드럽게. 그 호흡 안도감 느껴지세요. 그때 미주 활성화가 가장 강력합니다. 매일 5번 하면 미주신경이 주 단위로 강해집니다. 이제 7번째 만성교감 재설정 방법. 생체 리듬 재정렬입니다. 대부분 들어보지 못했지만 혈압 통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감 신경계는 생체 리듬 따라야 합니다. 아침에 높아 깨어나 활동 돕고 저녁에 낮아져 휴식과 수면 돕습니다. 하지만 만성 고혈압 환자는 이 리듬이 깨집니다. 하루 종일 높고 밤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밤에 교감 떨어지지 않으면 수면 중 혈압 디핑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수면 중 혈압은 깨어 있을 때보다 10.20% 낮아야 합니다. 이 야간 디핑은 심혈관 건강 필수로 심장과 혈관에 휴식 회복 시간 줍니다. 야간 디핑 없는 사람은 심장 마비, 뇌졸중, 심부전율 훨씬 높아요. 생체 교감 리듬은 타이밍된 빛 노출과 식사로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빛 노출 먼저. 생체 시계 교감 리듬 통제는 주로 눈빛 노출로 설정됩니다. 아침에 밝은 빛이 망막에 닿으면 뇌 시상하부 식교차액 마스터 시계 낮이다, 활동할 때 신호 보냅니다. 코르티솔과 교감 적절히 증가시킵니다. 저녁에 빗줄면 밤이다, 휴식할 때 신호로 교감 낮추고 멜라토닌 증가시켜 수면 돕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침 밝은 빛 부족하고 저녁 스크린으로 과도한 밝은 빛 받는 거예요. 생체 시계가 낮과 밤 구분 못해 교감 리듬 깨집니다. 해결은 깨어난 후 30분 안에 밝은 빛, 이상적으로 햇빛 노출입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흐린 날도 실내 빛보다 훨씬 밝아요. 30분 밖에서 보내세요. 선글라스 쓰지 말고 빛이 눈에 닿게 하세요. 낮 시계 강하게 설정합니다. 저녁엔 취침 2-3시간 전부터 빛 줄이기. 조명 어둡게, 따뜻한 색 전구, 밝은 스크린 피하기. 밤이 다가온다고 시계에 알립니다. 식사 타이밍도 생체 시계에 영향 줍니다. 먹으면 활동, 낮 신호. 안 먹으면 휴식, 밤 신호. 하지만 대부분 14일 16시간 창에 먹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 스낵까지 하루 종일 낮 신호 계속 보냅니다. 해결은 식사를 10-12시간 창으로 압축. 아침 7시에 먹으면 저녁 7시까지 끝내기. 입시 이후 금식. 밤 12시간 명확한 금식 기간 만듭니다. 이 금식 기간에 교감 제대로 낮아지고 부교감 우위돼 수면 중 혈압 디핑 필수적입니다. 윌리엄은 2개 입을 엄격히 실천했습니다. 매일 깨어난 후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 베란다에 앉아 커피 마시며 22한 30분 아침 빛 받기. 저녁 8시 이후 스크린 끄기. 침실 램프에 붉은 빛 전구로 어둡고 따뜻한 환경 만들기. 식사창 엄격히. 아침 7시, 저녁 6시 30분까지 끝내고 후 스낵 금지. 2주 안에 수면 크게 개선됐습니다. 빨리 잠들고 깊게 자고 밤에 덜 깨어났어요. 더 중요하게 24시간 혈압 모니터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적절한 야간 디핑 받습니다. 낮 평균 138.8B, 밤 평균 118.68. 수축기 20포인트 디핑. 완벽하고 건강합니다. 이 야간 디핑만으로도 심혈관 위험 30% 줄었을 겁니다. 프로토콜은 깨어난 후 30분 안에 10-30분 실외빛. 선글라스 없이 눈의 빛 닿게. 취침 2-3시간 전부터 빛 줄이기. 어둡고 따뜻한 색, 밝은 스크린 금지. 최대 10-1비시간 식사 창. 아침 7시면 저녁 6-7시까지 끝내고 창밖 스낵 금지. 지속성이 핵심. 주말 포함 매일. 생체 시계는 규칙적 신호 필요합니다. 이제 윌리엄의 완전 프로토콜로 7방법 모두 모아보죠. 정확히 이걸로 6개월 만에 177-878-104에서 136-80으로 낮췄습니다. 급성급등엔 3방법 준비. 얼음물 다이빙 반사,
20초 발살바 힘주기, 4사이클, 478 호흡, 급등 올 때 하나 이상 써 즉시 낮추기. 만성 교감 재설정 일상 루틴은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20분 햇빛, 이어 6회분 일관 호흡 20분, 이어 미주 숨 참기 5번, 7시 30분까지 아침, 매일 저녁 6시 30분까지 저녁 끝내고 후 금식, 8시 모든 스크린 끄고 어둡고 따뜻한 조명만, 9시 10분 점진적 근육 이완, 10시 취침, 이 완전 프로토콜을 6개월 매일 일관되게 했습니다. 처음엔 특별 식단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소금과 가공식품 줄였어요. 새 보충제나 극단 개입 없이 오직 7방법으로 교감 신경계 끄기만 했습니다. 결과는 스스로 말해줍니다. 내 약 먹던 178, 104에서 2약으로 136, 80. 심장 전문의가 2약 완전히 끊고 나머지 2약 용량 줄였습니다. 윌리엄은 10년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에너지 돌아오고 뇌 안개 거치고 수면 개선되고 불안 줄고 삶의 질 변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넘어 윌리엄이 가장 소중히 여긴 건 통제감이었습니다. 수년간 혈압이 자신을 통제하고 삶을 지배하고 피해자 만들었는데 이제 도구를 가졌습니다. 주도권을 가졌어요. 자신의 생리를 영향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심리적 변화가 신체 변화만큼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점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 7방법은 혈압약 대체 아닙니다. 약 끊지 마세요. 이 방법은 약이 더 잘 작동하게 합니다. 약과 싸우던 교감 무효화를 제거하죠. 이 방법으로 혈압 떨어지면 의사와 협력해 안전하게 약 줄이세요. 절대 혼자 끊지 말고요. 또한 다른 건강 습관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공식품, 나트륨, 설탕 가득한 나쁜 식단, 완전 무운동, 과도 음주, 흡연이라면 이 방법 도움이 되지만 모든 걸 고치진 않습니다. 포괄적 접근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감 활성화 끄기가 기초입니다. 나머지는 그 위에 쌓입니다. 특정 상황도 말씀드리죠. 당뇨 있으면 이 방법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교감 진정되며 혈당 통제도 개선될 수 있어요. 혈당 꼼꼼히 모니터링하세요. 신장질환 있으면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중증 신장질환엔 발살바 피하세요. 의사 확인. 신부전 있으면 호흡법 훌륭합니다. 발살바 피하고 일관 호흡과 미주 훈련 집중하세요. 여러 약 먹어도 안 되면 이 방법에 딱 맞는 후보예요. 교감 무효화가 강할 가능성 높습니다. 댓글로 가장 큰 깨달음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방법은 뭔가요? 급등에 얼음물 시도하면 다이빙 리플렉스, 매일 20분, HRB 호흡 약속하면 HRB 브리딩, 빛 노출과 식사창 고치면 circadian이라고 써주세요. 어떤 게 가장 와닿는지 보고 싶습니다. 복잡한 상황 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6약 먹고 당뇨 신장 신부전 있고 모든 시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두려우신 분들. 그런 경우는 유튜브 댓글로는 너무 복잡하고 개인적입니다. 의학적 세부 사항이 독특하고 약 목록이 복잡해요. 개인화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넘어 계속 연결되고 싶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뉴스레터 가입하세요. 가입하면 직접 이메일 주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상황, 현재 약, 다른 질환, 어려움, 시도했지만 안 된 것 모두 알려주세요. 모든 이메일 직접 읽고 일반 조언 아닌 여러분 개별 사례에 맞는 구체적 지도 드립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도전적인 상황엔 1.1 상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세션으로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 사례에 정확히 맞춘 포괄 계획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세부 사항 알아야 합니다. 상황 파악해야 해요. 뉴스레터 가입하고 이메일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시작에 필요한 모든 건 이 영상에 있습니다. 완전 정보, 7 입증 방법, 완전 프로토콜, 윌리엄에게 준 것과 똑같지만 여러분 상황은 독특합니다. 일반 영상 넘어 개별 사례 구체 지도 필요하면 뉴스레터 가입하세요. 여러분 고유 도전을 개인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 영상 공유 부탁드려요. 고혈압 있는 지인 모두 생각해보세요. 가족, 친구, 지역사회 사람들.
여러 약 먹어도 혈압 안 내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윌리엄처럼 고착된 사람 얼마나 많나요? 이 정보가 삶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공유가 소중한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이 채널 구독하세요. 제 사명은 실제 작동하는 의학 수준 정보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바로 건강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이론이나 추측 아닌 입증된 개입과 실제 결과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건강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 기꺼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의 스위치가 교감신경계라는 걸 아시고 정확히 끄는 법도 아십니다. 7방법, 완전 프로토콜, 필요한 모든 것. 이 도구 사용하세요. 매일 연습하세요. 일관되게 하면 윌리엄처럼 혈압 변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심혈관 건강 함께 계속 통제해 나가요.